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라인더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을까요? 옛날에 커피를 처음에 마실 때는 그냥 그 열매를 빻아서 먹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핸드밀 그라인더고요. 핸드밀 그라인더는 이제 손으로 직접 칼날을 굴려주면서 분쇄된 원두를 받고 커피를 우려서 먹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기를 활용하면서 반자동 그라인더가 나왔어요. 예전에 제일 많이 썼던 그라인더가 어디 바리스타 학원을 가든 어느 카페를 가든 있었던 안핀 반자동 그라인더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자동도 아니고 반자동이냐? 분쇄는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고 칼날이 회전하면서 분쇄는 자동으로 돼요. 그런데 도징은 너가 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카페를 가면은 따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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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তে까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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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그라인더들이 많이 대중화되었죠. 자동 그라인더는 그러면 분쇄랑 도징이랑 다 자동으로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쇄 버튼을 누르면은 윙 갈려서 알아서 포터필터에 받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좀 맹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추출을 잘하기 위해서 도징컵이나 침칠봉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시 반자동 그라인더로 역행해가지고 도징을 우리 스스로 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이 자동 그라인더는 자동이라기엔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정된 시간만큼 분쇄를 하기 때문이에요. 커피 초보자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자동 그라인더는 그냥 딱 받으면은 똑같은 그람수가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냥 시간초가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뭐 4초, 5초, 7초 이런 식으로 시간초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초를 갈면은 매번 분쇄도가 똑같냐? 아닙니다. 그 그라인더 칼날 사이에 낑겨 있는 원두 양이라든지 토출구에 있는 원두 양들에 따라서 내가 같은 시간초를 분쇄해도 원두 양이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비싼 돈 주고 자동 그라인더를 사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어쩔 때는 이게 18g 나왔다가 어쩔 때는 19g 나왔다가 어쩔 때 19.5g 나왔다가 편차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추출해서 원두라는 거는 아무래도 0.3g, 0.5g 이렇게만 차이가 나도 추출의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저울을 안 쓰시는 분들은 무게 편차가 나고 결국에는 추출 시간초 차이가 요동치게 됩니다. 어쩔 때는 추출이 꽉 막혀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어쩔 때는 추출이 콸콸콸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카페를 가서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포터필터를 일단 0점 무게를 재요. 그 다음에 내가 무게 받는 거를 일일이 체크하면서 레벨링 툴하고 탬핑하고 추출로 넘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주문 밀리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저울을 사용해? 그럴 거면 왜 자동 그라인더를 산 거야? 그렇게 그라인더는 한 단계 더 시대를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자동 그라인더가 시간초 기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게 기반으로 되면서 그라인더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포터필터를 딱 꽂아 놓으면은 내가 설정한 무게만큼 딱 나오고 딱 끝난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 저울 작업을 그라인더 안에 내장해가지고 그 기능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얘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라인더가 어떻게 발전을 좀 할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커피를 하는 바리스타들은 혹은 커피를 좀 더 신경 쓰는 바리스타들은 그 그라인더의 입자 그리고 맛이 어떻게 나오냐 또는 수율 커피를 많이 끌고 나오는 이 고수율이 가능하냐 이 요소들을 많이 신경 쓰는데 그 반면에 카페 사장님들은 편의성이 일단 첫 번째예요. 내가 카페를 운영할 때 혹은 직원들이 사용을 할 때 이게 청소가 편하냐 분해 청소가 괜찮냐 혹은 내가 창업할 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냐 그리고 주문이 밀려 들어왔을 때 그거를 빠르게 작업 속도를 쳐낼 수 있냐 이 그라인더의 발전이 이 두 가지를 고루고루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느냐. 나중에 가서는 이 그라인더라는 게 굳이 칼날로만 자를까? 그 어디 다른 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물로도 커팅을 할 수가 있대요. 물을 엄청 이거 세게 쏘면은 이 모든 물체를 다 이렇게 쌩 잘라버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서 상상을 해본 거는 만약에 워터 그라인딩 물로 그라인딩을 하면은 일단 그 인퓨전 물을 한번 원두에 적셔주는 거죠. 사전 적심. 그래서 분쇄된 애들이 나오면서 물이랑 적셔지면서 사전 적심이 일단 한 번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물을 온도 설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찬물로 커팅할 거냐 아니면은 좀 더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커팅할 거냐 이러면서 원두 분류를 이걸 이렇게 분쇄를 해버린다는 거죠. 너무 사업 아이템을 줬나? 만약에 어떤 기술자분이 이 영상을 보고 그걸 출시하시면
솔직히 저 한 대만 주십시오. 그래서 뭐 그라인더에 대해서 좀 이런 미친 상상도 좀 해봤고 이제 언박싱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그라인더는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무게 기반으로 그라인딩이 됩니다. 포터필터를 꽂아놓으면 손쉽게 내가 설정한 원두만큼 나오고 끝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저울을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저울을 썼을 때 그 시간초와 저울을 안 쓰고 바로바로 추출을 넘어갔을 때의 시간초를 비교해보면 이것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아메리카노 5잔, 10잔 밀려있을 때 내가 앞잔에 있는 거 다 향이고 얼음 다 녹고 이랬다가 그 뒤에 거 나오는 거라 빨리빨리 쳐버린 다음에 싹 상태가 베스트인 애들끼리 나가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언박싱을 좀 해보죠. 자, 일단 박스에 보시면 말코닉 265S GBW입니다. 말코닉 회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GBW라는 말 있잖아요. Grind by Weight라는 뜻입니다. 원래 다른 그라인더들이 Grind by Time이었다면 얘는 Grind by Weight죠. 무게를 기반으로 그라인딩을 해주겠다. 그 앞에 있는 이제 265S, 예를 들어서 피오렌자또 F642라는 모델이 있어요. 얘는 칼날이 64mm거든요. 한 단계 더 비싸진 애가 칼날이 커진 거, 피오렌자또 F83입니다. 걔는 칼날이 그러면 83mm겠죠. 8.3cm. 그러니까 얘도 65mm 칼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65mm 은근히 너무 좀 작습니다. 만약에 내가 엄청나게 바쁜 카페다 이러면은 칼날이 더 커진 280을 추천을 드립니다. 칼날이 80mm로 커지니까 훨씬 더 분쇄 속도도 빠르고 발열이 덜 걸리겠죠.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말코닉 EK43 같은 경우에는 칼날이 100mm예요. 분쇄 속도도 엄청 빠르고 발열에 훨씬 더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라인더 칼날 사이즈 잠깐 좀 얘기를 했고, 자, 일단 테이프를 뜯어야겠죠? 네, 매뉴얼 설명이네요. 다음 그라인더 밑판이나 부속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 자, 항상 그라인더들 언박싱 하면 호퍼통이 이렇게 따로 오고요. 호퍼통이 좀 깨질 염려도 있으니까. 어떤 그라인더들은 호퍼통으로 엄청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서 우리 호퍼통은 떨어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 하거든요. 근데 호퍼통 떨어뜨릴 일이 얼마나 있다고 그걸로 마케팅을 하는 거야. 와우. 요즘 바리스타들이 레시피나 어떤 원두를 쓴다 여기다가 꽂아 놓잖아요. 이거를 꽂아 놓을 수 있게. 아, 센스 있어. 자, 그리고 대망의 본체를 좀 꺼내 볼까요? 오. 호호. 아, 자태 보이십니까? 완전 새 거입니다. 이게 얼마만에 이게 얼마만에냐. 맨 처음에 이런 걸 받았다 혹은 새 차를 뽑았다, 어떡합니까? 비닐 빨리빨리 이런 거 벗겨야죠. 반짝반짝 보이십니까? 전면에 비닐도 아우 호호호호. 이쪽에 보면은 이제 분쇄도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보면은 플랫버, 아까 제가 얘기했던 65mm 칼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쇄도를 이제 이걸 잡고 돌리는 건데 이 뒤에 잠금 장치가 있어요. 어떤 그라인더들은 분쇄도가 틀어짐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모터가 확 돌고 원두가 안에 낑겨 있으면은 아무래도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라인더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라인더는 안전핀을 꼽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잠금을 걸어두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마저 다 조립을 하고 세팅을 한번 잡아볼까요? 오호! 수동키가 따로 손 모양이 하나 있고요. 분쇄도 잠금이 지금 풀어져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가고 화면에도 분쇄도의 수치가 0.001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칼날을 에이징 시켜준다고도 해요. 내가 그냥 아무거나 버릴 원두 조금씩 갈아줘서 이 칼날이 너무 빠딱빠딱한 거를 좀 에이징 시켜준다는 거죠. 5kg, 10kg 중간중간 계속 갈아주기도 합니다. 뭐 근데 이런들 어떠한들 저런들 어떠한들 장사를 빨리 하려면 그냥 써야겠죠. 원두는 저희 중배전 센터 블렌딩으로 하겠습니다. 고소한 맛과 산미톤도 어느 정도 있는 매력적인 커피.
이게 좀 그런 감격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가서 거래처에서 많이 써봤지만 이게 진짜 내게 됐을 때 쓰는 거랑 그 느낌이 달라요. 자, 이거를 이렇게 따카닥 올려놓으면 와, 딱 18g 제가 설정한 대로 나오고 끝납니다. 포터필터의 무게를 순간적으로 잰 다음에 딱 18g 내뱉고 딱 끝나는 거죠. 무게 기반이 제가 아는 걸로는 이 밑바닥에 있다고 합니다. 저울 기능이 있으니까 포터필터를 올려놓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조금 더 중간에 빼면은 괜찮네요. 자, 일단 처음에는 분쇄도를 지금 모르잖아요. 일단은 추출을 좀 해봐야겠죠. 일단 처음에 분쇄도 맞출 때는 이 속도를 보는 겁니다. 지금 너무 빠르죠? 추출이 콸콸콸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알갱이가 너무 굵다는 뜻이니까 가늘게 좀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발열도 얼마나 걸리는지 해보겠습니다. 갈아내는 김에 뭐 2번 연속은 끄떡도 없고요. 3번째 분쇄부터 조금 발열이 느껴지긴 하네요. 물론 이거는 콩마다 다릅니다. 이제 좀 적정한 추출 시간이 잡혔네요. 저는 지금 처음에 받았을 때 분쇄도는 4였고요. 여기 수치로 지금 저희는 1.5까지 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머신이나 툴들이나 원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제대로 추출해서 맛을 보겠습니다. 근데 따로 디스트리뷰션이랑 이런 기교를 부리지 않고 그냥 도징하고 레벨링 툴 돌리고 탬핑하고 그냥 단순하게 뽑아서 맛을 보겠습니다. 뭐 정확도도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 좋습니다. 와, 0.1g 차이 납니다. 18.6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했을 때만큼 완전 퍼펙트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막 아주 뼈속 깊은 그런 커피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장사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매장이 너무 바쁘고 주문이 많이 밀릴 것 같고 직원들이 빠르게 해야 된다 하면은 저는 이런 무게 기반 GBW 이 그라인더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맛도 한번 볼까요? 뭐 칼날 에이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맛있습니다. 단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그라인더 회사들이나 기종들마다 그 특유의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핌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맛을 더 끌어내준다 이런 말 하고, 말코닉 그라인더들은 균일도라든지 맛의 표현이 깔끔합니다. 클린컵이 좋다고 할까요? 엄청나게 단맛이랑 다채로움이랑 향미가 풍부하다 이렇게 막 터지는 게 아니고 깔끔하다. 근데 진짜 맛 괜찮... 물론 저희가 이 그라인더를 구매했던 이유는 저희 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두를 납품하기 때문에 거래처분들이 많이 쓰는 그라인더나 장비, 근데 요즘 너무 많이 써요. 방문 세팅을 가면은 너무 많이 만나는 그라인더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대에 맞춰서 좀 마련을 해야겠다. 커피 교육 때도 정말 열심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는 아무래도 요즘 이런 그라인더나 툴들, 장비들이 네이버에도 너무 잘 올라와져 있어요. 혹은 쿠팡에도 되게 많고요. 머신이랑 이렇게 묶어서 다 사는 게 아닌 이상 인터넷상에서 최저가를 찾아서 구매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라인더 언박싱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